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성결회어 직무 박람회에 참여하게 된 정립회관의 김현성 사무국장입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장애인복지관에 좀 입사를 해서 현재 20년 넘게 그 장애인과 함께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사무국장 경력은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저도 좀 뒤늦게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좀 같은 입장에서 사회복지학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입장에서 또 학부님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또 기대되고 또 기쁨과 설렘이 좀 동시에 교차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사회복지사의 길을 좀 걷고 있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 페어에 좀 참가를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자극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또한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좀 더 좀 현실적이거나 좀 더 민감했던 부분들은 좀 허심탄회하게 현장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게 영상으로 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좀 정해진 주제를 통해서 한번 간접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이제 직무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간단하게 다들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재상, 사회복지사로서 이렇게 좀 기관에 뽑힐 때라든가 이럴 때 좀 어떤 인재상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필요 역량과 또 기타 또 제가 요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사회복지사 직무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좀 다양한 사회적 또는 개인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도움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동안도 또 눈에 많이 보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간혹 도움이 정말 필요한데도 저희 사회복지사에게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도움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는 일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원하는 것도 스스로 이 어려우신 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좀 이런 개념으로 사회복지사를 좀 선택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스스로 사회복지사 스스로도 당당하게 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1970년대 아마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로 시작이 된 거고요. 1983년부터 사회복지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사로 규정이 되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직무 세부 분야를 보시면 그 일반 영역을 보시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민간 영역, 보건 의료 영역이 있고요. 확장되는 영역 보시면 학교, 그리고 자원봉사, 교종, 군, 산업, 보통 이제 기업에서 하는 사회복지사 영역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영역을 여기 선택해서 가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서비스 대상 여기 보시면 뭐 지역사회 주민, 청소년,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그다음에 뭐 가족으로 해서 한부모라든가 다문화 가족, 노숙인 또는 이제 정신장애인 등의 이런 서비스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분야로 가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 봉사활동이라든가 또는 우리 사회복지 실습을 진행할 때 나의 성향에 맞는 이런 대상자를 좀 찾아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 대상과 많은 접촉을 해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평생도록 함께 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드는 분야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장애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립해가는 장애복지관인데 노인 종합 장애복지관 세 곳이 3종복지관인데 따지고 보면 이 장애복지관도 발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각각의 영역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그 다양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 이렇게 좀 각각의 특화 사업이 또 별도로 다 있으니까 이런 한 장애인 복지관이라 하더라도 여러 장애인이 종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요 업무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총 8가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부장급이라든가 어떤 사무국장, 저같이 사무국장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떤 사회복지사로서 뭐 시설관리라든가 뭐 회계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다 아울러서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업무를 하면서 많이 익힐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그 사례 관리를 통해서 좀 소외계층이라든가 또 이런 복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찾아내고 또 상담과 진단과 또 사정을 거쳐서 개별화 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개입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그 가족 지원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의 기능을 좀 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자의 그런 역량 강화 및 권익 옹호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과 장애 아동 재활 치료 같은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업 훈련이라든가 또 취업을 통해서 직업을 갖도록 지원해주는 직업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도 있고요. 기초 문해부터 학력 보완, 문화, 스포츠 교육을 다 아울러서 하는 평생 교육 지원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총무 기획 또는 고객 만족 및 윤리 경영 등의 운영 지원 및 기획 홍보 등의 사업 등도 사회복지사의 간접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양한 그런 사무국장 역할도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 직무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너무 많은데 사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느낀 점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로 이제 무한대의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한계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은데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량권은 많지만 그런 예산적인 부분을 좀 해결하는 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뭐 메타버스 가상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그 코로나 상황 끝나면서 또 새롭게 또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런 상상력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가 사회복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삶 영역 전체를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의 를 통해서 좀 정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통의 삶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역은 또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차가운 이성과 그리고 따뜻한 마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판단을 해야 하는 그 저희 직종이지만 또 반대로 감성적이고 또 직관적인 그런 예술적 기반의 그런 전문가 스타일도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이 2가지 영역을 잘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저는 정말 가장 멋진 그런 사회복지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좀 많이 박봉으로 좀 유명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사회복지사를 표현하는 게 천사 같거나 아니면 좀 봉사를 한다는 쪽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급여가 점점 이제 공무원에 좀 준하는 급여로 좀 인상이 되고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그런 조직 내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치열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회복지 직종은 따지고 보면 이 돈을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인 그런 기반의 어떤 세금이라든가 또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돈을 좀 잘 써야 되는 그런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뭐 경쟁보다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라든가 또는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내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고 또 보람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회복지사 그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생각하는 인재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게 신입 직원들 특히 사회복지사 분들 이제 뽑을 때마다 항상 좀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좀 그 진실성을 좀 먼저 꼽고 싶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좀 '타인을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은 어 대부분의 얼굴이라든가 태도에 항상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착하고 뭐 순한 사람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쪼끔은 좀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좀 자신의 이익을 좀 더 생각을 하셔도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저는 좀 좋거든요. 뒤끝이 없으니깐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러면서 특히 또 이 진실성을 가지려면 자기 자신을 사회복지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셔야 또 사랑으로 이렇게 이용인 분들을 만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 창의적인 부분입니다. 왜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한국 사회가 그동안도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그러려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좀 창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아이디어만 계속 생각하고 이를 좀 실천을 안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를 좀 창의적 아이디어를 좀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좀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똑똑해서 '아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돼.'라고 계속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계속 시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지치지 않는 예 그런 열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밑에 내려보시면 또 이제 인권 감수성이 있죠. 이거는 좀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높은 그런 인권 감수성을 갖게 되면은 타인을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약간 다른 말이긴 하겠지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서비스 대상이 있을 때 '아 왜 저러실까? 왜 저러나?' 하면서 좀 꺼려하시는 것보다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하실까?' 하면서 계속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게 이 사회복지사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윤리 경영의 그런 투명한 운영에 또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 인권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인권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연계를 제가 뽑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 환경, 특히 이제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역량이 좀 뛰어난 거 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대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많은 서비스도 드리고 또 개인이 못하는 것들을 더 높은 시너지 효과로 다양한 개성이 보여서 이제 좀 어 서로 보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한동안 그 IQ보다는 EQ 또 EQ보다는 NQ 네트워크 그 쿼션이라고 그런 공존 지수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또 현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 나는 혼자서도 다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서로 협동하고 또 서로가 이제 좀 단결하면서 사회복지사끼리의 또 네트워크 교류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이런 네트워크 연결이 좀 많이 부족한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회복지사 필요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역량은 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적극성은 바로 외향적인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어떤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않고 끈기 있게 좀 도전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청이라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지만 사람 성향에 따라서 말을 좀 듣고 인내하는 부분들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듣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또 들어야 되기도 하고, 또 남다른 그런 관찰과 또 어떤 관심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으로 인내심을 좀 길러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다음은 이제 책임성이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맡은 일에 대한 뭐 책임감을 갖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국민의 세금과 어떤 사회적 그런 자원을 받아서 우리가 활동하기 때문에 좀 투명하고 윤리적인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에 필요한 역량 보시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되도록이면 아니죠. 1급 자격증을 좀 가능하면 좀 따시는 게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2015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승격되었던 장애인 재활 상담사, 그것도 좀 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인권 교육을 위해서라도 인권 강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또 직장 내에서 활용이 좀 많이 될 수 있겠고요. 운전면허 같은 경우도 1종 보통을 따야지 좀 많이 좀 유리한데, 보통 상황에 따라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할 수도 있거든요. 또 가정방문 시에 좁은 골목길을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능숙하게 운전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레크레이션 자격증이라는 거는 좀 이게 꼭 자격증을 따라는 말은 좀 아니고요. 여기 약간 좀 잘린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무대라든가 또는 사회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무대 앞에서 좀 이제 마이크를 잡아야 될 때가 있는데, 좀 긴장하거나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뭔가 본인이 난 자신감이 있다, 나는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기법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는 뭐 사례 관리라든가 또는 심리 상담 관련된 그런 민간 자격증이나 또 세미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봉사활동이라든가 실습을 통해서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거를 좀 분야를 알아보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면접 볼 때는 사실 여가 시간에 어떻게 보내는지, 또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또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도 좀 정리를 하면서 열심히 좀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즘은 또 대부분 또 대학원에 많이 진학하셔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좀 앞으로 나는 이제 현장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수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석사뿐만 아니라 박사까지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도전하는 정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이것도 좀 간단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입사 후에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느 영역까지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좀 저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첫 입사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일선 담당으로 보통 수습 기간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항상 신입 직원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수습 기간 동안 내가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간에서 어디까지 내가 다닐 수 있을까, 비전이 있는가도 한번 이 기간을 좀 스스로 평가를 해보라는 얘기를 좀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꽤 좋은 기간인지, 내가 이 기간을 일할 수 있는 기간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팀장급은 사실 이전에는 이 팀장보다는 뭐 대리, 주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팀제가 잘 체계화돼서 시스템화가 돼서 팀장급이 거의 실무를 다 이렇게 총괄하는 그런 팀장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해서 좀 본인의 책임짐과 동시에 또 사회복지 역량을 발휘할 때고요. 이때가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때예요. 팀장으로서
굉장히 그런 슈퍼비전도 잘 줘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중간 직급이라는 게 어떤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이제 부장급이라고 이 여러 이 팀을 또 통솔하는 책임을 맡게 되는 부장급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무국장급이 있고 또 관장급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전체 실무 전체를 다 총괄하는 거고, 또 관장님은 최고 결정권자로서 국장 운영 전반을 또 책임지시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뭐 승진 소요 기간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승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오랫동안 이제 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은 아무래도 이 좀 승진 소요 기간이 좀 깁니다, 다른 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 그래서 승진보다는 저는 이제 일에 좀 재미를 느끼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지금까지 또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기타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제가 속한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 10월에 사단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 개관을 했고요. 전국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복지관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올해로 이제 47주년이 됐죠. 이제 앞으로 3년 뒤면 50년이 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지체장애인 대상으로 좀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요. 굉장히 스포츠와 그런 문화 중심의 어떤 메카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 최초의 그 장애인 전용 그 수영장도 오픈했었고, 장애인 청소년 뭐 체력 평가 등 다양한 그런 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현재는 이 광진구에서, 저희 광진구에 위치해 있는데, 광진구의 유일한 그 장애인 복지관이다 보니까 지체 내변변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시각이라든가 발달 장애인 분들도 좀 이제 오고 계시고, 좀 더 이제 다양한 장애인 분들 좀 저희가 서비스를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써놨고요. 요 단계별로 뭔가를 좀 하라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 자신에게도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 사회복지 영역으로 내가 내 자신의 위치를 좀 지키고 싶은지 좀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사무국장 그 고찰이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에도 지금 현재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삶을 마무리할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삶을 원하고 있다, 아니면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이거였는데, 막상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뭐 관장까지 하고 싶은지, 아니면 진짜 일선 담당으로 그냥 현장 전문가로 일하고 싶은지, 아까 교수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좀 가르치고 싶은지, 그런 것도 한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번 자기 자신의 편지에 써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두 번째로, 저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성을 친구를 사귈 때도 한 분만 딱 사귀고 딱 결혼에 가시는 분 전 심히 좀 걱정됩니다. 다양한 이성을 좀 사귀는 것처럼 여행이라든가 취미,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셔서 어떤 뭐 실패, 이런 뭐 어떤 뭐 시행착오, 이런 부분보다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다 책 한 장만 읽어도 읽지 않았던 그런 어제의 나는 사라지고 읽었던 내가 남는 것처럼 조금씩 성장하는, 1%라도 성장하는 쪽으로 목표를 세우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게 좀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타인과 세상에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뭐 내가 남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제 주변에 뭔가 나쁜 일이 있다 그러면 항상 달려가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심지어 모르는 분에게 인사를 하기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챕터는 그 카르페 디엠이라고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왔던 내용인데,
현재 자신에게 충실하시라는 뜻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제시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총 지금 24년 차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30년 차도 아직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아직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게 아직까지도 후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동안 숱하게 마음고생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저 혼자 많이 좀 힘들어서 그만둘 생각도 했었지만, 우리 그 장애인 분들이 저를 좀 말리시기도 하셨고, 또 그분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저는 잘 선택했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만약 선택하지 않고 돈을 더 잘 버는 쪽으로 했었으면 지금보다 또 다른 삶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동물은 사실 기대를 하고 그 기대한 만큼 본인이 좀 얻지 못하면 실망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인간처럼 이렇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안 했을 때, 아니 선택을 했었을 때 그게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대로 쭉쭉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택지가 다양하면 오히려 다양한 선택지를 모두 경험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내가 무언가를 좀 하고 싶었다 하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예, 지금 선택한 거를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씀을 좀 남기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정립회관 김현성 사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